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미국 서부 지역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며 서부 지역이 이른바 부메랑 효과를 겪고 있다는 연구진의 진단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숨진 미군 조셉 켄트 중사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온 가운데 63년간 남편을 기다려온 미망인을 위로하는 행사가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학대나 방임, 질병 등 여러 사정으로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인 가정상담소와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이 손잡고 한인 위탁 양육 가정 모집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폭설과 한파에 시달렸던 북동부 지역에 또다시 기록적인 눈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무실 등이 문을 닫았고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가 자신의 석방 교섭을 촉구한 데 이어 국무부가 석방 교섭을 위한 특사 파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에 이은 미국 고위 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미국 서부 지역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 연평균 황산염 농도의 3에서 10%는 중국에서 대기를 타고 건너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최고 24%가 중국발이었습니다. 오전도 1.5% 정도가 중국에서 유입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물론 동부 지역까지 오존이 기준치를 넘는 날이 연평균 하루 이상 늘었습니다. The atmosphere has no walls, and so pollution on this side of the world can make it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 about 5 days. 이번 연구에는 미국과 영국, 중국 학자 9명이 함께 참여했는데 특히 오염 발생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의 36%, 질소산화물 27%, 일산화탄소 22%, 매연 17%가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수출품의 비중은 21% 정도였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대기오염은 줄어들었지만 서부 지역은 이른바 부메랑 효과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사망한 LA 출신 미군 조셉 겐트 중사의 유해가 6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63년간 남편을 기다려서 이제 94살이 된 미망인을 위로하기 위한 감사 행사가 LA 한인사회에서 있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조기가 덮인 관을 군인들이 예우하며 옮깁니다. 남편의 유해를 맞이한 백발 할머니는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 세월을 참았던 눈물은 그칠 줄 모릅니다. 한국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결국에는 숨을 거둔 남편 조세프 겐트 중사가 63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겐트 여사는 남편이 떠나던 날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He said, if I don't get back, I want you to get married. I said, no, no, no. Not me. I will wait for you. 63송이의 장미가 63년의 고된 세월을 위로하며 겐트 여사에게 선물됩니다. 이어서 감사패와 위로금이 전달됩니다. 미망인의 눈에선 또 한 번 눈물이 맺힙니다. 이번엔 감격의 눈물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겐트 중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셉 켄터 전 1등 상사의 미망인이신 클라라 켄터 여사님께 한인 커뮤니티의 감사와 위로를 전하게 되어 이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날은 겐트 여사가 받은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겐트 중사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 전사합니다. Start off by saying, dearest baby. And then I can't remember all it said, but he sent $100 to her for her to buy her something that she wanted to buy. So he made her feel very special. And it was the last letter, I understand,
that he wrote to her. 아직도 약 7,900명의 6.25 전쟁을 참전한 미군이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학대나 방임,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 위해서 한인가정상담소와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이 손을 잡고 한인 위탁 양육가정 모집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살의 엄마와 누나를 잃은 요한이 아동보호국을 통해 미국인 위탁 가정에서 살게 됐지만 낯선 언어와 피부, 문화는 어린 나이에 가혹한 경험이었습니다. It was a huge shock for him. Obviously, I'm not Korean, so I didn't know how to cook Korean food. I didn't know his language. I had to have his social worker, who is Korean, come over to the house and just teach me some of the most simple of foods that I could prepare for him. For his first month in our home, all he ate was rice wrapped in seaweed, morning, noon, and night. 9살이 된 요한이는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떠나 다른 가정에서 키워져야 하는 위탁 아동들은 카운티에 37,000명. 이 중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한인 아동들도 57명에 달합니다. 친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의 학대나 방임, 때로는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도, 심지어 길에 버려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불우한 아이들을 대신 맡아 키워주는 위탁가정, 이른바 포스터 패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한인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인 특유의 정서적 거부감도 원인이지만 자격 조건과 지원 혜택에 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Every day we get about 8 or 10 calls from the Asian Pacific community, allega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We need your help to be able to place these children in loving homes, even if it's only for a temporary period. 위탁가정, 포스터 패밀리로 참여하려면 18세 이상 성인으로 범죄 전력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아동보호국은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한 달에 $657에서 $820의 재정을 지원하며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의료보험도 지급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양육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인 가정상담소는 LA 카운티 아동보호국과 손잡고 한인 포스터 케어 가정 모집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관련 캠페인 광고도 제작했고 다음 달 22일에는 모집 안내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달 초 미 중부 아스펜 카운티 공항에서 민간 항공기가 착륙 도중 사고를 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5대의 카메라가 찍은 동영상이 전격 공개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용환 기자입니다. 8명이 탈 수 있는 소형 항공기가 활주로에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5일 벌어진 사고로 부조종사가 숨졌고 2명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It was just a ball of fire. It was scary. You don't want to see a plane in flames. 미국 중부 아스펜 공항은 활주로 양쪽에 거대 산맥이 지나 바람이 거센 곳입니다. 13년 전에도 착륙 사고로 탑승객 1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Okay, to return back and to another approach. We had a tailwind of 30 knots. 이런 정황으로 인해 초반에는 사고 원인으로 강풍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카메라 5대가 찍은 동영상이 전격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더니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정상이 아니고 특이하다는 겁니다. For some reason hit the runway very hard, causing the aircraft to pitch up and perhaps stall so that there's no longer any lift coming over the wing and the airplane literally falls out of the sky. 연방 항공국은 동영상 공개 이후 목격자들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캠퍼스에 만연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전쟁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성폭력 문제는 오래전부터 큰 사회적 현안이었지만 국내 성폭력 등과 달리 미국 정부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대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로 전담팀을 구성토록 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초 폭설과 한파에 시달렸던 미 북동부에 또다시 기록적인 눈 폭풍이 닥쳤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무실 등이 문을 닫았고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눈을 치우느라 제설차가 바삐 오가고 도심공원은 스키장으로 변했습니다. 출근길 온몸을 꽁꽁 싸매보았지만 살을 내는 추위는 견디기 힘듭니다. I feel like I didn't want to be outside. I feel like to be inside. But I had to go to work, so I didn't have no choice. I'm going to work right there and I'm freezing cold and I don't like it. 올 초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강타한 미 북동부에 또다시 눈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뉴저지엔 하루 새 4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서부에선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갔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속 50km의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3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와 사무실이 이틀 연속 문을 닫은 가운데 눈폭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선 최소 4명이 숨졌고 오늘 하루 2천여 편의 항공기가 지연 출발되거나 결항됐습니다. 특히 난방용 가스 수송이 지연되면서 오하이오 등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던 워싱턴 DC 한복판에는 쌓인 눈이 이처럼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인 케네스 배 씨가 자신에 대한 석방 교섭을 촉구한 데 이어 미 국무부가 석방 교섭을 위한 특사 파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북미 간 물밑 접촉에 이은 미 고위 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대남 유화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이 대미 접촉까지 강화할 것으로 관측돼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베가 북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석방 교섭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면서 미 국무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의 케네스 베의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의 파견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제안은 뉴욕의 북한 대표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수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미국 관리의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미 접촉이 가시화되면 연이은 대남 유화 공세에 이어 북한의 대미 공세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케네스 베를 통해 북미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고 장성택 숙청이 악화된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 없이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한미의 공감대와 공조의 틀을 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이번 주 남가주에서 연주회를 잇따라 갔습니다. 서혜경 씨는 오는 25일 다니엘석 씨가 지휘하는 드림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가진 이후 오는 29일엔 로맨틱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독주회를 갔습니다. 서혜경 씨는 지난 2006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이후 8번의 항암 수술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선 불굴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LA에서는 어떻게 5년 만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흥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 피아노 음악의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다니엘석 씨는 이탈리아 만토바 콘서바토리와 UCLA 박사과 과정을 거친 지휘자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11년 드림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